안녕하세요. 파이널 PBR 보고서 발표를 할 저는 수학교육과 19학번 김용훈입니다. 네, 일단 셀프 이밸류에이션 개인 성찰 노트부터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점검표에 있는 사항들을 따르면 일단 저는 개인 학습을 할 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였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제공에 기여하였다의 굿이라고 한 이유는 뭐 있던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학습을 하면서 어떤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올리면 이제 뭐 다른 학우분이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면 이제 저 말고도 다른 학우분께서 학습하는 도중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가 올린 글을 보면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굿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토론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4월 중순쯤부터는 이제 Q&A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적극성에 대해서는 이제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4번에도 이제 원하는 학습 활동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일단 뭐 교재를 읽기만 해서는 이제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게다가 뭐 인공지능에 위한 기초 수학이라는 강의 제목만 보고 저는 솔직히 좀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진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형대 수학이 나오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많이 겁을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공 수준의 내용들이 적지 않았기에 이제 학습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때 이제 미분적분학 2를 이제 수강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편도함수라든지 다중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능수능란한 수준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 과목의 목표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증명 과정의 암기라든지 개념의 완벽한 숙지가 아니라 이제 개념에 대한 자유롭게 얘기하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 PBR 발표한 이후에는 곧바로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파이널 PBL로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뭐 학습 진행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고요. 하지만 그 지금까지도 많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건 학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어떤 코딩에 대한 이해는 학기 초와 비교해서 뭐 큰 진보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였는가? 뭐 편도함수나 다중적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수강 중인 미분적분학 2의 진도를 학습한 이후에 보는 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도에 맞춰서 했고요. 그 외에 생소한 부분은 이제 교재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질문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코딩을 직접 입력해서 결과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강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은 특히 통계학과 미적분학 파트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 당시에 공부한 내용 중에 자세히 서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교재를 통해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 수학과 인공지능의 그 연결고리만이라도 이 강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뭐 큰 아쉬움 속에서도 얻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운 것은 뭐 단순히 코딩을 입력하는 것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응용하는 그들의 모습에 항상 늘 감탄을 했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일단 저는 수학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저의 지식 수준이 고급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이제 진로 측면에서 볼 때 뭐 교육 쪽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은 코딩 작업 결과 얻게 되는 어떤 시각 자료로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코딩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수준까지가 꼭 되고 싶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 이제 그들의 코딩 활동 경험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감탄을 했고요. 또 이런 코딩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에 아마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적극적인 코딩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대신에 교재에 기술된 개념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심화적인 질문을 남기면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분들의 답글을 통해서 이를 이해하게 되고 또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에 이 같은 개념에 대한 의문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남긴 질문들이 뭐 심화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개념의 이해나 그리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고민 상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글을 게시를 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파트가 나오기에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단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의 수가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셀프 이밸류에이션 2 개인 성찰 노트인데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을 4월 중순쯤부터는 규칙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심화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적합한 질문과 제 대답을 했고 그리고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했고 또 다른 동료의 의견을 존중을 하였고 Q&A 운영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그리고 이번 강좌의 동료와 다른 수업도 듣고 싶다도 이제 그 동료들의 어떤 열정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자체 평가에 대해서 잘한 점은 이제 지난 8주차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기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중간고사 무렵이 되어서부터 부랴부랴 다급하게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에 몰입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꾸준히 온라인 웹엑스 미팅에도 출석하고 그리고 꾸준히 Q&A 활동도 했고 그랬기에 이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저의 응답 내용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한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딩의 응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게 아직까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저의 미흡한 관심 때문에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인데요. 저는 일단 신재열 학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이분은 Q&A 그러니까 문의 게시판에 들어가면 항상 이분의 글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단 근데 이분이 9주차 10주차가 지나가서부터는 조금 활동이 뜸하셨긴 했어요. 꾸준함에 대해서는 약간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극적으로 하셨고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찰 노트 네 번째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방식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을 하였고, 교재를 통해서 획득을 하였고, 그래서 지식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요. 하지만 저의 추론 기술이 향상되었나에 대해서는 그저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심화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증명, 암기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다른 수강생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주도적인 학습 기술을 습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 운영 기술을 습득을 하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실제 연구 상황과 유사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학습 주제도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처음이긴 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달린 만큼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습득한 자기 주도적 학습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꾸준한 관심이라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차에 주어진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다른 학생들이나 또는 교수님과 소통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이제 교재를 정독하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 즉시 즉각적으로 문의 게시판에 이에 대한 질문글을 올렸고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적극성을 보이며 답변을 달아주셨기에 이 부분이 매우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강좌의 골은,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식 수업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수학 지식을 접목을 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이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원리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공포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교수님께서 올리신 참고 자료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저같이 코딩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지침서 같은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 시에 자료를 이렇게 싣기가 쉽지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참여평가에서는 제가 다른 학생의 Q&A에 제가 남긴 코멘트에 대해서 그대로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로 수학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떤 이제 성찰 평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걸 확인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덜 불편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란에는 밑줄을 치고
조금 더 글자체도 굵게 나름대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 보고서에 올리신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것도 지나가고, 특히 여기서 이런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숫자만 바꾸는 수준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런데 저는 코딩 프로그램이 인쇄되어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했는데 뭐 에러가 떴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제 나름대로 해결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보면 이게 공란으로 남겨둔 부분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이상적 부분인데 제가 코딩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손으로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 학기 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에 배웠던 이중적 부분에 대해서 직접 풀이를 해서 사진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방수포라 그래가지고 수포자를 방지하자는 의미로 아이디어만 생각을 했는데 덜컥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이제 저에게 팀장을 맡기셔가지고 조금 많이 당황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들과 직접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만큼 먼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공지능과 수학 지식이 접목을 하면 이제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학 교육이 더없이 중요해졌는데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현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생각이고요. 이미 근데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가 편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식에 대한 코딩을 입력을 하면 이제 정답뿐만 아니라 뭐 시각자료, 그래프 등의 시각자료가 제시가 되기에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인공지능 수학 교육에 대한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 문헌까지는 제가 따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이 분야의 담당자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엔 참여평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코멘트인데, 이제 첫째 딸에는 아이 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도 않았고 교재 학습도 전혀 하지 않았기에 Q&A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거의 다가올 점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정말 낯설고 어려운 개념도 많았지만 그때는 시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니 이제 꾸준함을 발휘해서 또 흥미를 가지고 매진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이면 아마 4월 말에서 5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23학점을 수강 중이라 그런지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 아니어도 좀 과제의 양도 많고 해서 그런 많은 과제 핑계 하에서 문의 게시판 활동에 좀 편차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격할 수는 없더라도 비교적 꾸준히 참여해서 이 과목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었고요.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5월 PBL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6월부터는 전 과목에서 무더기로 과제가 쏟아지고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나 상당히 많은 중간 퀴즈 등이 겹치면서 학습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생활 패턴이 6월부터는 매우 엉망이 돼버려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중에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질문을 남기면서 Q&A 활동의 꾸준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딩에 대한 이해력이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게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하지만 뭐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제 자신의 상태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PBL 보고서 발표를 한 저는 19학번 수학교과 김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